이 영상은 경기의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요, 뭐랄까. 마치 고장난 시계 두 개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아주 기묘한 부상병동 매치업입니다. 지금부터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양 팀은요, 말 그대로 핵심 기둥들이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참고하는 그런 시즌 평균 데이터 있죠? 지금 이 경기에서는 그냥 의미 없는 노이즈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팀의 공격을 조율하던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안정적인 하프코트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공이라고 부르는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달리는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정신없는 런앤건 스타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최근 5경기 페이스가 리그 8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랜지션 공격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크라멘토는요, 홈에서는 더합니다. 리그 6위권에 달하는 거의 극단적인 수준의 업템포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팀이 만나면 경기 템포가 얼마나 빠를까요? 저희 모델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단 두 팀의 최근 페이스를 평균 내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 팀 다 지금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공격 전환이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반영하는 가속계수 1.015를 추가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경기 페이스를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되는 경기 페이스가 무려 100.5 포제션입니다. 리그 평균이 99.3이니까 이걸 훨씬 뛰어넘는 정말 빠른 경기가 될 거라는 신호죠. 그런데 이렇게 페이스만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빠른 템포가 양팀의 수비 붕괴와 만나면 정말 끔찍한 시너지를 냅니다. 특히 수비의 핵심이죠. 골매치를 지키는 림 프로텍터가 없을 때 팀 효율성이 얼마나 폭락하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세크라멘토의 수비 효율입니다. 수치가 125.3. 와, 이건 그냥 수비가 안 좋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붕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런 엉망인 수비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당연히 상대팀 공격 효율은 급상승하겠죠. 자, 보세요. 필라델피아의 기대 공격 효율은 120.1까지 치솟고요. 반대로 세크라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약해진 수비를 상대로 114.85라는 꽤 높은 공격 효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봤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4가지 핵심 요소, 바로 4팩터를 뜯어보면서 어느 팀이 전술적으로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자유투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발빠른 돌파형 가드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세크라멘토의 그 헐거운 외곽 수비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계속 파고들면서 자유투를 아주 많이 얻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세컨 찬스 포인트, 즉 공격 리바운드 싸움입니다. 이건 그림이 꽤 명확해요. 높이와 힘에서 앞서는 필라델피아의 빅맨들이 골밑이 약간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공격 리바운드를 거의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돼요. 자, 그럼 반대로 세크라멘토의 약점은 뭘까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3점 슛이에요. 성공률이 33.7%. 이게 어느 정도냐면 리그 전체 꼴찌 30위입니다. 심각하죠? 3점 슛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선수의 미드레인지 점퍼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돌파하는 거죠. 이 외곽 득점력 부재가 세크라멘토의 발목을 접는 명백한 한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분석 모델은 이런 단순 스탯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기 기록지, 즉 박스 스코어에는 드러나지 않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선수들의 심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숨겨진 요인들까지 모두 교정해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일정이 아주 빡빡해요. 해발 고도가 무려 1609m나 되는 덴버에서 경기를 하고 바로 이동하거든요. 고산지대 후유증이죠. 이건 경기 막판, 특히 4쿼터에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고 수비 집중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라델피아에게 플러스 1.5점의 실점 페널티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크라멘토의 동기부여 문제입니다. 지금 서부 컨퍼런스 15위, 꼴찌거든요. 사실상 순위 경쟁은 끝났고 탱킹 모드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런 심리 상태는요, 홈코트의 이점마저도 그냥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싹 다 종합해서 저희 모델이 내린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예측한 최종 스코어입니다. 필라델피아 121, 세크라멘토 117.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승리를 예측했네요. 자, 그럼 두 점수를 합쳐볼까요? 총 예상 득점은 238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시장의 기준점이 228.5점이거든요. 계산해보면 무려 9.5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격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 모델이 제시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228.5점을 기준으로 오버에 베팅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모델의 확신도는 10단계 중에 9,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은 핵심 선수들이 빠졌으니 공격력이 약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수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경기 페이스가 강제로 빨라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예측과 우리 모델 사이의 9.5점이라는 거대한 틈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무너진 혼돈의 경기에서 우리는 과연 사라진 선수들의 빈자리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빈자리가 만들어내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결과에서 진짜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